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차별 공격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또 제한을 두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확전을 피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서 위험한 줄타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무기 제공하면 사실상 전쟁을 같이 간접적으로도 치르는 셈이 되는데 네. 이것을 또 제한하면서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확전 피하기가 사실 또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줄타기라고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그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유럽 방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그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나토 동맹국 30개국 정상들과 긴급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지금 그 러시아 푸틴 정권이 남부 우크라이나 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전방이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고 민간인 시설까지 지금 대피 시설까지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그야말로 마하-10 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 초강수로 점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긴급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대응책을 이제 나토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 대응을 주로 논의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시다시피 나토 회원 동맹국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두 갈래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또 그러면서도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직접 충돌은 물론이고요.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 조치들을 갖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것인지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제를 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브뤼셀에서 나토 30개국 동맹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곧바로 EU 27개 회원국 정상회담들도 열리는데요. EU 27개국에는 21개국이 나토와 이제 겹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EU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 러시아 경제 제재나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게 돼 있고요. 또한 G7 정상회의도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도 아마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인데 근년 들어 소련 붕괴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이제 나토 회원 동맹국으로 이제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정권의 다음 타겟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또 발틱 3국 이런 나라의 보복 공격을 단행하는 것으로 확전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방문해서 나토 회원국,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한 나라가 공격당해도 전부가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의 상당히 다른 전쟁에서도 이제 그런 양면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엔 아주 더욱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이나 EU 회원국은 아닌데도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칠러 정권을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또 옛날에 소련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무기 제공하고 더욱이 아프간이나 뭐 이라크와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계속 제공해서 최근에 8억 달러어치를 제공했고 136억 달러 의회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금 중에서 35억 달러는 무기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되 확전은 피하려는 여러 가지 갖가지 제한 조치를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미국은 어떤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8억 달러어치 무기 지원이 이미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연설을 한 날에 맞춰서 바이든 대통령이 8억 달러어치의 이 무기를 고성능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제 불가리아 등지를 방문한 것으로 볼 때 그 나라를 통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의 미군 기지가 상당히 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무기들을 불가리아 같은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불가리아를 비롯한 옛 동구권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로 육로로 바로 아니면은 또 이제 이것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네. 그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스팅어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견착식 어깨에다가 대고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이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거 800기를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을 공격할 수 있는 제블린 미사일도 2,000기. 그런데 이게 제블린 옛날 그런 미사일은 그냥 쏘고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만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거의 첨단 미사일은 영국의 엔로우러와 미국식 미제 제블린은 마지막 순간에는 적당히 견주기만 하더라도 아마 유도 미사일까지 유소 미사일로 이 대전차, 전차나 탱크나 러시아제 탱크나 장갑차를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 지닌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주목이 된 것이 바로 자폭 드론 무인기 이거를 100기를 갖다가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백팩에 집어넣고 다니다가 아주 뭐 활주로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그대로 날려서 가면은 한 가지는 이제 타겟에 러시아군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쏘게 되면은 일회용입니다. 그냥 자폭해버리는. 그래서 함께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옛 자살특공대를 이름을 따서 이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프레데터나 리퍼 같은 대형 드론 같은 것까지도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도 큰 것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런 것은 지금 아직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사거리 또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만 고성능 무기들만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이제 나토 동맹국이나 일부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요구한 것이 폴란드가 제안한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폴란드의 제안은 폴란드가 옛 소련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구 29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구 29기를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조종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같은 미구 29기나 수호이기와 러시아군의 수호이와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는 거지만 미그 29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조종을 하면은 수분 안에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확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는 건 반격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전쟁이 확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전의 위험과 확전의 위험 때문에 이 요청은
미국이 아직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 비행금지 구역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항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과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토 군 전투기가 떠야 합니다. 네. 이제 정찰 비행을 해야 되고 러시아 공군기와 그러면은 또 같이 그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고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